조 to the 형 to the 레. E to the one to the 영. 잡다한 잡학사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인사법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은 이 변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8년차 변호사인 조형래라고 합니다. 네, 요즘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시청률을 무려 15%를 차지하면서 이 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도 혹시 그 드라마 보셨나요? 저도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현실과 좀 비슷한 면이 있나요? 네, 현실하고 많이 비슷해서 저도 되게 몰입하면서 보고 있고 좀 다른 면도 있긴 하지만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이 좀 비슷하다 느끼셨어요? 재판 진행 과정이라든지 절차 그리고 우영우 변호사가 이제 변론하는 모습 이런 게 상당히 현실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전략 세우는 것도 비슷하고 그렇게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거는 좀 현실이랑 좀 다른데 라는 이거 있었을까요? 예, 물론 있었죠. 네. 어떤 점이 그랬나요? 실제 법정은 드라마에서보다는 훨씬 더 엄숙하거든요. 네. 그래서 드라마에서 하는 거 저대로 하면은 쫓겨나지 않을까. 저건 좀 심하다. 네, 변호사가 혼날 텐데 라고 싶은 점들도 있고 네. 또 최근화에서 그 피고인이 어린 학생들은 좀 놀아야 된다. 네, 맞아요. 했던 화 있잖아요. 봤어요. 네. 그래서 최후 진술할 때 피고인이 재판부 허락도 안 받고 아이들한테 하나 하면서 아이들은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껴안고 울고 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약간 MSG가 살짝 이렇게 뿌려졌다. 네, 맞습니다. 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랍니다, 여러분. 혼날 텐데 라고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 혹시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돼요? 네, 1년에서 3년까지 꼬마 변호사라고 하거든요. 네. 그때는 정말 이제 죽어라 이랬죠.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씻고 잠자고 다음날 다시 출근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좀 연차가 차서 그런지 같은 일을 해도 좀 속도가 빠르고 그런 덕분에 9시에서 10시 정도에 출근하고 퇴근도 6시에서 7시 정도면 하고 오후에는 이제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취미 생활까지 곁들여서 네. 함께 하고 계시는군요. 저희도 살아야죠. 그렇다면 변호사님 혹시 변호사의 주된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법정에 나가는 변호사를 송무 변호사라고 하는데 송무 변호사의 주된 업무는 아무래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드라마에서 보듯이 법정 출석, 가서 변론하고 열심히 의뢰인을 위해서 싸워주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클라이언트 미팅. 아무래도 의뢰인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중요하죠. 사건 승소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관공서 대응입니다.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때 같이 가서 심적으로 안정을 하실 수 있게 해준다든지 법적인 조언들을 해주면서 조사가 훨씬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고, 또 이제 만약에 의뢰인이 교도소나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면 그게 가서 접견 가서 또 이야기 나누고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된 업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업무 양도 많고 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러고 또 변호사의 그 분야도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혹시 변호사님께서 자신 있던 분야는 또 무엇이 있는지까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현재는 기업 전문 그리고 형사 전문으로 일하고 있는데, 예전에 실은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에는 재판하는 변호사가 거의 주를 이뤘어요. 그런데 이제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변호사들도 전통적 의미의 재판만 나가는 게 아니고 사내 변호사, 기업의 변호사로 들어가서 기업의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해주고 또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은 초기 대응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종도 많이 생겨났고, 또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법률적인 전문성을 발휘하는 그런 영역도 새로 생겨났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변호사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요? 질문이라고 할게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긴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만약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로펌 변호사, 사내 변호사, 국선 변호사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로펌 변호사 그대로 할 것 같아요. 선택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네. 제가 지금은 로펌 변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실은 오기 전에는
사내 변호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대기업에서. 네. 그런데 2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도 나름 의미는 있었지만 제 성향에는 로펌 변호사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현장에서 직접 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적성이 맞으신 네, 거죠? 직접 싸우는 게 좋아요. 아, 되게 워리어의 성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네. 법조인이라는 영역 안에 변호사 말고 또 다양한 게 있잖아요. 뭐 판사, 검사, 변호사 그렇죠, 이렇게 네.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변호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그런 국제 거래 쪽에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변호사로 가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판검사를 하다 보면은 국제 무역이나 이쪽으로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훨씬 기회가 적으니까 저는 그쪽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게 변호사 직종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택을 하셨다 보니까 분야 또는 뭐 장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분야가 아무래도 다양하게 겪을 수 다양하죠. 있을 것 전문성도, 같아요. 네, 전문성도 다양하고, 네. 많고, 네, 그런 점이 좋은 것 같고, 변호사님 그렇다면 실제로 일을 하시면서 적성에 잘 맞다 뭐 이런 순간이 있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있었죠. 네. 제가 정말 이 의뢰인이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 변론하고 전략 세워서 변론하고 서면 제출했는데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 무죄를 주셨을 때 그때 그런 때 정말 내가 여기에 좀 맞구나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도 있으셨나요? 당연히 있죠. 네. 네. 최근에 무죄받은 사건인데 네. 요즘에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정말 많죠. 많잖아요. 저도 겪었어요. 네. 정말요? 네, 네. 저는 실제로 뭐 경찰서장인데, 뭐 경찰서 직원인데, 뭐 제가 사기를 쳤다. 네, 조사를 그래서 받아야 네, 된다. 조사 받으러 와라.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전화 받으면 네. 네, 머리가 하얘지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짠가라는 의심도 들고 또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그렇죠. 또 아닌 거란 생각도 드는데, 네, 긴가만가 네, 하면서도 맞아요. 워낙 또 말을 잘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돈도 잃으셨어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그건 다행히 안 다행이네요. 갔습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네. 저도 그런 전화 받았거든요. 네네. 보이스피싱범이 네.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어디 검찰청의 누구누구 수사관인데 지금 기아의 계좌가 뭐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판명이 돼서 출석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저 변호사인데요 했더니 끊더라고요. 상대를 잘못 골랐네요, 그분이. 네. 제가 친구들이랑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처벌을 하는 검사가 낫지 않겠냐? 아니면 오히려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변호를 하는 변호사가 낫지 않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끼리 안 믿으시겠지만 하셨구나. 네,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네. 혹시 범죄자를 변호하신 적도 있죠. 있나요? 네, 당연히 저희는 로펌 네. 변호사니까 네.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을 받는 분이죠. 왜냐하면 네. 우리는 무죄 추정 원칙이니까 네. 그런 분들도 많이 옵니다. 그러면은 결과를 당연히 알기 전이고 하다 보니까 맡으시긴 맡으실 그렇죠, 텐데 네. 미리 이제 조사하고 하시다 보면 약간 아실 그렇죠, 수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아마 지금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 네. 처음에 상담을 했을 때 정말 말을 잘해서 저도 속인 사람. 네. 나도 정말 무죄로 믿었던 사람이 네, 있고 네.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네. 네, 자료랑 안 맞아요 말이. 그래서 나도 의심을 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텐데 네.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진행하다가 이제 검사님이나 판사, 뭐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들을 보면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중간중간 아까 클라이언트 미팅 계속 한다 했잖아요. 네, 네. 의뢰인한테 톡 까놓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많이 불리한 것 같다. 그리고 솔직히 주장하시는 바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봐요 일단. 일단은 의심부터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의뢰인분 입장에서 유리한 증거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 증거에 반박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증거들이 나오기도 해요. 변호사님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거 이렇게 된 거고 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지고 오시면 그대로 밀어붙이면 돼요. 그런데 그런데 우물쭈물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아니 내가 무조건 옳다니까. 아니 내가 무조건 옳다니까.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내가 맞다고. 왜 변호사님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막 이런 사람들이 네, 있는데 네. 네, 그러면은 깜방 갑니다. 네, 교도소 구속 되실 텐데 네. 형량도 괘씸죄 적용돼서 더 올라갈 건데 여기에서 이제 바꾸시는 게 어떻습니까? 인정하고 피해 변제하고 선처 구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네네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 그렇게 도와드리면 되고 끝까지 나는 무조건이답게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도와드리고 네. 네, 교도소에서 뵈면 되죠. 결론은 이제 교도소에서 뵈는 네. 걸로. 깜방 갑니다. 네. 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연봉이 높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 대략적으로 연봉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우리 변호사의 평균적인 네, 급여를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이제 막 변호사로 나오면 수습 변호사라고 하거든요.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수습 변호사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전국 평균적으로 세전 200에서 300 정도를 받습니다.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수습 6개월이 끝나고 나면 정식 변호사가 되는데 이때부터 자기 스스로 재판도 나갈 수 있고 경찰서나 검찰청도 갈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전국에 평균적으로 세전 400에서 750만 원 정도 갭이 좀 있죠. 네. 이제 김앤장이나 태평양, 광장, 세종 이렇게 대형 로펌들이 있는데 이런 곳은 입사한 때부터 수습 변호사 등 그런 거 상관없이 세전 1,000만 원 전후를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인상폭도 이제 연도별로 한 1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법조인을 준비하고 꿈꾸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를 법조 3륜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거든요. 법조계를 이끌어가는 큰 바퀴 3개라는 표현입니다.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 정말 다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먹고 살기 좋다는 개념을 떠나서 내가 원하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론 모든 직업이 그럴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고 실제로 워라벨은 처음에는 되게 포기하셔야 되는데 나중에는 챙기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시지 말고 꼭 이뤄내시길 응원합니다. 네, 저랑 변호사님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도영래 변호사님께서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직업군을 만날 때까지 저희 잡학사전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